연소의 분모표를 따르는데 n이 충분히 크면 x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수 np, npq를 따른다. 이거 가지고 그 다음에 정규 분수 해석을 해주면 되는데 내용 같은 게 돼 있고 전반적으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제일 처음에 했던 게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확률 변수가 뭔지 확률 값을 나타내는 변수다. 확률 변수의 종류에 그랑 뭐가 있나? 확률 변수 종류의 종류. 어떤 확률 변수와 어떤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다. 확률 변수. 그 다음에 그 전에 얘들아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 두 종류가 있다라고 했었고 이산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딱딱딱 떨어져 있는 거 자연수와 같이 될 수 있는 것 아닌데 떨어져 있는 거 연속 확률 변수는 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범위로 주어진 거 이게 연속 확률 변수 이산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쓰고 그 다음에 그때의 확률을 쓰고 그걸 정리한 표를 여기다 뭐라고 하니? 확률 분포 표라고 하는데 x 그리고 그때의 확률 그래가지고 x1, x2, x3 점점점 xn p1, p2, p3 점점점 pn 확률 분포표가 있었고 이 확률 분포표를 어떤 함수로 표현을 하는 거 식 하나로 표현한 걸 뭐라고 하니? 확률 질량함수라고 합니다. 질량함수라고 하고 이 확률 분포표, 이 표에서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e, m이라 하기도 하고 분산 dx, 그 다음에 표를 편차 분산 그럼 분산은 어떻게 구하니? 분산은 내가 외우라고 했었지 분산은 자료가 평균 주위에 흩어져 있는 정도를 분산이라고 하고 이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 결량제곱의 평균 떼기 뒤에 건 기억나. 내가 이 문장은 좀 정확하게 제일 그냥 어려워지 이거는 바로 그냥 암기 이건 벌써 암기를 해야 돼. 3차 제곱의 평균 빼기 이거 편차제곱 평균을 분산이라고 한다. 이걸 다른 말로 널량 제곱의 평균 빼기 원 평균의 매국 이게 분산. 편차가 뭔데? 널량 빼기 원 평균을 빼는 거 이게 편차, 분산. 그러니까 이는 뭐의 약자야? 그러니까 기대값이라고 하지. 이 스택 높은데 그러나 M은 뭐야? B 평균. 어쨌든 이 스택에서 V는 그러니까 VX는
편차 제곱의 평균, 전량을 S, 평균을 M, 혹은 ES 하고 평균 E가 되는 거고 기호로 표현을 하면 얘는 어떻게 될까? 전량 X 빼기 평균 N 제곱의 평균 E 바로 X-2 M의 제곱 이제 편차 제곱의 평균은 전량 제곱의 평균 전체제곱 그냥 M의 제곱제곱이고 EX 전체제곱 이게 이상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표에서 평균 분산 계산하는 거. 분산 계산하려면 일단 평균부터 계산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칸 더 적는데 x 제곱을 적을 때도 있고 x 마이너스 m의 제곱을 적어서 생각할 때도 있고 평균을 구했더니 정수가 나오면 x 마이너스 m의 제곱, 정수가 아니면 그냥 x 제곱 하는 게 좀 편리하다고 했었고 이런 게 있었고 이 확률 분포 중에서 특이한 확률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했었고 이항 분포 그러나 기호로는 문제를 풀어서 뭐 얼마 되도 않았는데 저번 주부터 그냥 B 그러니까 B는 뭐였어요? 바인 이라는 거. B 앞쪽에는 뭐 쓰니? 주사위를 10번 던졌을 때 5 이상의 분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예를 들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얘가 뭐? 2고 그때의 확률을 구하면 10번 던지고 5 이상의 분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죠. 점점점 이런 이러한 분포를 어떤 분포? 양 분포. 그러면 이 상황에서 확률 변수 x는 양 분포 뭐 콤마? 이거지? C는 요 M 실행 횟수 그 다음에 D M, D 이렇게 나타내서 그래서 그런 거 아니지? 아니지? 그치?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이걸 따를 때 확률 변수 x의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 그러니까 평균은 n이고 분산은 이제 이상 확률 변수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모르겠다. 쩌면 하고 이거 뭐 약 돌아가지고 복습을 하면서 다시 싹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변수란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어떤 범위로 주어질 때 그걸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고 연속 확률 변수에서 확률 값을 계산을 하려면 뭐가 필요했느냐고 하면 그래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프에서 아랫부분의 면적 그
그 그래프를 나타내는 이 함수를 무슨 함수라고 하네?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데 밀도 함수. 이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는 항상 x축 위에 있어야 되고 전체 공간에 대한 면적은 뭐가 되고 1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 공간에 대한 확률인 이 부분의 면적이 된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근데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평균 m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골의 종 모양이 될 때 이러한 확률 분포를 어떤 분포? 정규 분포라고 했었고, 정규 분포. 하지만 기호로는 양분 B 정규 분포는 저번 시간에 했었지. 저번 주도 아니야. 어제. N 노멀 앞쪽 부분은 여기는 N 콤마 B고 재밌었어, 비슷해. 와, 이걸 어제 지금까지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제 내가 이야. 나는 대단해. 하는 게 있었지. 저희가 퍼즐하고 있지. Z는 이 커브가 시키면 Z는 어떤 분포를 따르니? 여전히 정규 분포, 평균이 요즘 편차가 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런 정규 분포를 일반적인 표준 정규 분포. 이거 확률을 표로 정의, 확률 값을 면적을 계산해서 정리한 표가 표준 정규 분포 표라고 했고 책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이거까지 했어. 이것까지. 이제 오늘 할 게 양분포와 정규분포와의 관계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볼게. 어떤 내용인지. 문제가 좀 있어요. 확률 변수 x가 이양분포 600,5분의 1을 따르는 지금 이론 하나 보고 그냥 이양분포 들어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자고.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600,5분의 1을 따르는 이항분포 이걸 따른다네. 이때 x 값이 204보다 크거나 264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이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니까 이거 안 배운 상황에서 그냥 이항분포 개념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자.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 그리고 그때의 확률, 그 다음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부터 1, 2, 3 얼마까지? 600까지지. 0일 확률이 얼마? 곱하기 1일 확률 점점점 600 뭐 있을 거고 이렇게 해주면 이건 그냥 합시다. 어떻게 될지는 알 것 같고. 그러면 확률 분포표가 이거고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P 라지 X가 스몰 X의 확률 X 대충 K로 바꿀게. 얘는 600 마이너스 K 단 K 값은 0부터 600까지 적어볼 수 있다. 이게 이 확률 분포표를 확률 질량으로 바꾼 거고. 그럼 질문이 확률을 구하라네. X 값이
204보다 크거나 같고 264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래. 어떻게 해야 될까? 페이전에 뭘 집어넣고 240 넣고 240 넣고 계산을 하고 250 넣고 계산 206, 207, 208 계속 264까지 한 60여 개를 60개 정도 60만 개를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다 160만 개의 값을 다 합해서 대줘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손으로 계산 못하고 계산기로도 계산이 안 되니까 그냥 일반적인 슈퍼컴이 아닌 이상 계산이 안 되니까 내일 뭐 그냥 계산기 조금만 더 봤어. 그게 2이라고 하는데 하나 값도 계산이 안 돼. 204를 씹으는 값도 계산이 안 돼. 생각해봐. 502에 204승을 생각을 해보자. 5를 204승을 204로 못한다. 안 그런가? 그러니까 이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가지고는 안 풀린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출법만 있으면 계산 되겠지. 그런데 목표가 어떤 건지 생각을 해봅시다. 이 x 값이 얘와 얘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래. 근데 이 확률을 아주 면밀하게 정확한 값을 굳이 구할 필요는 없거든. 대략 어느 정도일 거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 써먹는 게 어떤 확률 변수 x가 양분포를 따르는데 이 n 값이 충분히 크면 그러니까 6일처럼 CNS가 충분히 제자치면 충분히 크다고 봐. 충분히 크면 이 확률 변수 x는 근사적으로 근사가 대략 한다는 거죠.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수 있다.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n 값이 충분히 크면 그냥 대략 정규 분포다라고 두고 정규 분포 해석 방법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n, p를 따르면 이 x의 평균, x의 분산, np 1-p였지. 그러면 n 값이 충분히 크면 이 x는 정규 분포를 따르다라고 할 수 있고 평균이 얼마? np고 분산이 np 1-를 따른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표준화시켜서 오른쪽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 이걸 따르네. 600 충분히 크네. 그러면 x는 어떤 분포?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수 있고 평균을 구합시다. 평균 2개 곱하면 600 곱하기 5분의 1 그러면 240이 될 거고 분산 240 곱하기 5분의 3 하면 144가 나와. 계산됐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규 분포 뭐 콤마 144 뭐의 제곱? 12의 제곱. 정규 분포 이걸 따른다라고 할 수 있어요. 표준화 시킵시다. 표준화 공식 뭐 그래? 12분의 x 마이너스 240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가 204부터 264 사이를 보면 t 가운데 건 표준화 이거로 바꿔야 되지. 세변에 어떻게 해야 돼? 240을 빼고 나누기 12 204에서 240을 빼고 나누기 12 204에서 20 x에서 240을 빼고 12를 나누기 264에서 240을 빼고 12를 나누기 이렇게 되겠죠. 예, t 하면 얼마야? 36인가? 마이너스 3 가운데 게 뭐가 되고? F가 되고 얘는 얼마? 2가 되죠? 24니까 2 이거 돼. 얘는 0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골의 동모양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리고 마이너스 3부터 2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는 거지. 면적 큐에서 읽어주면 어떻게 해주면 돼? 487 이게 487 다음이 4772 이게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근사시키는 거. 다음
이제 왜 이렇게까지 충분히 크면 분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수 있냐라는 걸 설명이 앞부분에 대해서. 이 파란색이 끝이긴 한데 확률 변수 x가 양 곱기 n, p를 따를 때 n이 충분히 크면 x는 분사적으로 정규 분포 np, np2를 따른다. 양 곱기 n, p 등 정규 분포 n, np, np2 이렇게 된다. 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양분포 확률 변수 x가 양분포 10,6분의 1 x가 양분포 10이 아니라 20,6분의 1 양분포 30,6분의 1 이 40,6분의 1 이 50,6분의 1 이런 걸 5개를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양분포 10,6분의 1을 따르면 그 다음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부터 10까지 그때의 확률이 뭔가 계산이 되겠지. 계산이 막 될 거고 마찬가지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부터 20까지 그때의 확률이 계산이 되고 마찬가지 0부터 30까지 확률이 하나씩 계산이 되고 이 확률 값들을 그래프로 한번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그래프를 조사를 해서 그림을 그리게 이거야. 이게 뭐냐고 하면 지금 제일 첫 번째 그림 이 값이 10,6분을 따를 때 x가 0일 때 값 계산을 해보니까 한 0.17이쯤 된대. 1집을 놓고 계산하니까 0.3보다 더 높으래. 2집을 놓고 하니까 2점, 3집을 놓고 4, 5, 6, 7, 8, 9, 10 이렇게 됩니다. 연결을 하면 이 내가 지금 보도만 아까 까만 선이 여기까지 D 10,6분의 1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점을 11개를 찍은다. 이렇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어? 이 21개의 점을 찍어봅시다. D 20,6분의 1을 따르면 21개의 점을 찍으면 여기 0일 때 값 계산을 했더니 이쯤 된대. 1일 때 값 계산,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9일 때, 10일 때, 20까지 점을 찍어서 연결하면 이게 n이 20번 시행했을 때 이렇게 되는 점을 21개 찍어서 그 다음에 31대 점을 찍으면 이렇게 되고 30까지 하면 되겠지. 41대 40개 시행해서 점 찍어서 연결시키면 이거 51대 그 점 찍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시행 횟수가 점점점 커지면 점 찍은 게 모양이 어떻게 되냐고 하면 어떤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모양? 대칭굴의 종 모양에 가까워져. 정규 분포란 뭐였었냐고 하면 확률 밀도함수의 그래프가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굴의 종 모양이면 정규 분포라. 이 항분포에서 점을 여러 개 찍어가지고 연결을 시켜봤더니 시행 횟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된다? 이런 대칭굴의 종 모양에 가까워지더라. 정규 분포라고 근사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사시키고 그 다음에 정규 분포 해석같이 그대로 써주면 된다. 이거 다시고 다시 한번 보면 1세대 21번 좀 전에 한 거고 21번 한 단자에 어떤 양을 투여했을 때 치유될 확률은 0.6. 150명의 단자에게 이 약을 투여했을 때 99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보면
문장이 세 줄, 문제가 세 줄. 그렇게 길지 않은 문장인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그게 좀, 제일 처음에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까요? 어떤 한 환자에게 약을 투여했을 때 치유될 확률이 0.6이에요. 그 다음에 이러한 약을 150명한테 하나씩 투여를 해가서 조사를 했다는 거죠. 치유된 99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을 보아요. 그 다음 확률 변수 x를 150명 중, 그러니까 약을 투여한 150명 중 치유되는 환자 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고, 그럼 x가 될 수 있는 게 0점부터 확률이 150명. 그때 확률을 구하면 전부 독립생의 확률을 써먹어서 똑같이 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 x는 어떤 표를 따르자고 하면 양표를 따르자고 할 수가 있다. 그래야 뭐 콤마 0.6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확률 분산 계산을 해놓읍시다. 평균은 얼마? 90. 분산은 90 곱하기 0.4. 436 6에서 이렇게. 시행횟수 150, 제자수 이상 충분히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분산시키자. 뭐로? 정규 분수. 콤마로 분산시킬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표준화시키면 매트는 6분의 x-90 해야 되겠죠. 질문이 뭐냐고 하면 확률을 구하라면 99명 이상이 치유될 확률을 구하래요. 치유되는 환자 수가 99명 이상 1 확률을 구하래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려면 양변에 어떻게 하고 90을 빼고 나누기 6. 99에서 90을 빼고 나누기 6. 이렇게 됩니다. 얘가 Z고, 얘가 3분의 2분의 4. 1.5. 얘는 대칭꼴의 동모양으로 넣고 1.5보다 큰 걸 나갔을 겁니다. 이 부분이다. 그러나 얘는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지금 이거 두 페이지 177, 178 지금 바로 풀어봅시다. 모집단과 표본, 조사의 통계조사란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조사하는 건 전수조사, 표본조사.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에서 일부만을 뽑아서 조사하는 것을 표본조사, 모집단. 통계조사에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한다. 표본과 추출, 조사하기 위하여 혹은 모집단의 일부분을 표본이라고 하고, 표본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의 개수를 표본의 크기라고 한다.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것을 추출이라고 한다. 이때 설명 같은 것 조금 읽어보시고, 비밀 추출, 뽑는 것. 비밀 추출이란 모집단에 속하는 각 대상이 같은 확률로 추출되도록 뽑는 것. 이걸 비밀 추출.
이미 추출의 종류의 보고 추출. 한 번 추출된 자료를 되돌려 놓은 후 다시 추출하는 걸 보고 추출. 비보고 추출. 한 번 추출된 자료를 되돌려 놓지 않고 다시 추출하는 것. 이걸 비보고 추출. 이거고. 자, 뜻을 표본조사, 통계조사에는 표본조사와 전수조사가 있다고 했죠. 다음 조사 중에서 표본조사가 적합한 것, 표본만 조사를 지금 통계조사의 종류에 전수조사와 표본조사가 있다고 해서 그래, 전수조사가 뭘까? 싹다 조사하네요. 표본조사? 몇 개만 뽑아서 조사하네요. 조사의 정확도를 제대로 정확하게 조사를 하려면 당연히 뭐 해야 돼? 싹다 조사를 해야 돼. 왜 표본조사를 할까? 어려워. 어려우면 거짓말 안 되겠지. 그러니까 굳이 정확하게 할 필요가 없을 때는 왜 사건 조사를 하냐? 그 일본어 조사는 대충 생각을 하면 되니까 정확할 필요가 없는 조사. 그때는 평균조사. 그럴게요. 평균 수면조사, 전수조사가 나을까? 평균조사가 나을까? 평균이 낫겠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총인구조사, 전수조사가 필요할 수. 자동차 대수, 전수조사, 과일의 강구조사, 30대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미 추출, 뽑는다는 거지. 1, 2, 3, 4, 5 A 숫자가 하나씩 적힌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3개의 공을 다음과 같이 이미 추출할 때 그 경우의 수를 구하라. 한 개씩 5번 추출하는 방법에 그다음 5번 추출하는 방법에 한 개씩 비공을 추출 이게 되죠. 한꺼번에 3개 추출 이런 식으로 분명 방법가 있을 거다. 그리고 그 다음 184페이지 모평균과 수도평균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 모집단의 평균은 모평균, 모집단의 분산은 모분산, 모집단의 표준편차를 모표준편차. 자, 뭐가 붙인다? 표본평균, 표본분산, 표본표준편차.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평균 N의 표본, N개 뽑아 따라왔다. 그 표본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표본평균, 표본분산, 표본표준편차. N개 뽑았을 때 그것들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앞에 표본으로 붙여줍니다. 표본평균, 표본분산, 표본표준편차. 이 딴데는 이해가 쓰는데 그 다음 나온 거. 표본평균의 평균, 표본평균의 분산, 표본평균의 표준편차. 표본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 모평균의 모표준편차가 시그마의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의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평균 X마에 대하여 다음에 성립한다. 표본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일치한다. 이 X바는 M. Vx바 표본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입니다. 시그마 X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서 표본평균의 평균, 표본평균의 분산, 표본평균의 표준편차. 이게 대체 뭘 말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 거고, 결국은 뭐가 돼야 되냐고 하면 암기를 해야 돼요. 일반화식 공부 증명 못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 거고, 그 다음 페이지. 모평균의 모표준편차가 시그마의 모집단에서 평균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평균 X가에 대한 다음이 성립한다.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표본평균 X가도 정규분포 N,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결국 외워야 돼. 외워서 그렇지 나중에 딱 정리를 해줄까? 이게 같이 외워야 되네. 그쪽으로만 생각을 합시다. 그 다음에 모집단
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닐 때도 표본의 크기의 1cm이 크면 수분 평균 x바는 등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나눈다. 이런 의미에서. 근데 결국 암기를 할 부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게 이 세 개, 이 x바는 m, vx바는 m분의 10은 되고 이거 두 개만 외워주면 된다. 어떤 구조를 연결시키는 건지는 하나씩 설명을 할 거고.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 한번 해봅시다. 프린트. 모집단과 표본 130. 여기서 이건 좀 줄을 쓰고 갈게요. 중간에 이론 부분에 이거 상고 1.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미 추출하는 건 보건 추출을 또 간주를 한다. 보건 추출을 하라고. 특별한 과정이 없는 한. 그냥 보건 추출하라. 다음 조사. 다음 조사를 할 때 전수조사, 표본조사. 내가 1번 혈액검사 전수조사, 표본조사 이 새끼를 니가 나중에 애를 낳는데 다 조사를 해야 돼. 혈액검사니까 혈액검? 그러니까 혈액이 뭐 O형이 몇 %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혈액검을 조사하면 싹 다 조사를 해야 돼. 이건 이게 자료의 용도에 따라서 표본조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점수조사를 의도를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떤 생각인지 대충 예측은 하는데 그런데 이게 혈액형 싹다 O형이 몇 %, 그걸 하려면 어느 정도만 표본만 뽑아서 조사를 될 수도 있겠지. 자료의 용도에 따라서. 근데 실제자 의도는 정확한 자료를 원하는 듯한 느낌이야. 그러니까 논란은 있을 것 같긴 해. 두 번째, 과일 강도조사. 그거 시청률. 이게 표본 신체검사. 출구조사. 출구조사. 수업에 흔들리가 있으니까 출구조사가 뭔지를 특단을 나서 나오는 사람 중에 일부만 뽑아가지고 예측을 합니다. 표본조사. 그 다음 페이지. 일삼목집이 하나씩 적힌 4개의 구슬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다음과 같은 표본을 분수출할 때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를 구하라. 일단 표본이 1, 5일 때 평균을 구하라. 표본 평균, x바,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얘들아, 1, 5일 평균은 2분의 1 플러스 3. 표본 분산, 편차를 적잖아. 이게 별량이 되고, 편차는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2분의 편차를 제곱 더하기 4. 편차 제곱들을 싹 다 구해서 나누기 자료의 개수 2개 하니까 4. 분산은 표준 편차는 2가 되고 x바는 2분의 1 플러스 7. 4. 분산 표준 편차. 편차판을 적으면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지. 이게 자료가 들어올 때 평균 분산 구하는 방법이 될 거고 몇 페이지도 똑같이 될 거고 16번, 17번 한번 해봅시다. 모집단 이
이게 주간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모평균, 모집단의 평균을 모평균이라 하고 M, 모분산, 시그마 제곱, 모표준 편차, 시그마. 그러나 모평균은 영이 사이 평균, 세수의 평균. 네? 아, 3번, 여기, 지금, 이가 되지. 그럼 편차 정도면 삼분의 8. 얘는 늦은 3분의 8. 이게 모집단을 조달합니다. 모평균, 모분사, 모표준편차. 여기서 크기가 2인 표분을 이미 추출한다고 합니다. 크기가 2인 표분을 이미 추출. 이미 추출하면 표분을 뽑을 수 있는 방법. 이미 추출을 하면 어떻게 추출한다고? 보건 추출한다고 해서 특별한 과정이 없는 방. 여기서 두 개를 뽑는 방법의 수. 그럼 몇 가지가 나와? 여기서 두 개를 보건 추출하는 방법. 얘는 보건 추출하는 방법에서. 네? 왜 6개? 여기 잘 하나 뽑고, 아, 5번 수술. 아, 5번 수술. 확인 하나, 여기서 할 때, 하나 뽑고,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고, 5번 시키고, 다시 뽑고. 그게 5번 수술. 5번 수술 하는 방법에서 몇 가지? 329가지. 나열을 합시다. 0, 0, 0, 2, 0, 이게 뽑을 수 있는 표본들이지. 뽑을 수 있는 표본.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이 있겠네. 평균. X바, 나오네. 표본. 뽑을 수 있는, 이미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의 수는 그래서 이 논의상에서 크기가 있는 표본을 이미 추출하는 방법의 수가 9가지. 그 각각의 표본에 대해서, 각 표본, 9가지 표본에 대해서 표본 평균을 하나씩 계산을 합니다. 표본 평균은 얼마? 0, 1. 이렇게 되지? 이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표본 평균을 이 표본 평균이 가질 수 있는 값이 뭐 0, 1, 2, 3, 4까지는 그때의 확률 표본 평균이 1이 될 확률이 얼마? 5분의 9분의 1, 0이 될 확률 9분의 1, 1이 될 확률 9분의 1인가? 2일 확률 9분의 3, 3일 확률 9분의 2, 4일 확률 9분의 1, 4가 1 받아들여지는 그대로 상태자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 X바가 뭐? 표본 평균이야. 표본 평균에 각각의 표본의 평균을 구한 거. 각각 표본의 평균을 위해서 이 평균들의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을 봐요. 표본 평균의 평균, 저희가 뭐네? 6. 그러니까 9분의 8. 2. 표본 평균의 근상 구합니다. 한 칸 더 적지? 뭘 더 적을까? X바 마이너스 X바 마이너스 2의 제곱, 편차 제곱을 적자고.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여기서 어떤 관계가 있는 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 모평균이라. 표면수가 2인 표본을 2인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들이 나올 거고 그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라 어때? 이게 같이 모 분산이랑 표본 평균의 분산이랑 관계를 생각해 봅시다. 모 분산에서 표본의 크기가 얼마? 2개를 부각하고 있거든. 이를 나누는 게 표본 평균의 분산이 나와. 즉 2분의 1 곱하기 3분의 8 하니까 3분의 4가 나와요. 이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 더 해볼게요. 모집단이 1, 3, 9라고 합시다. 그러나 모평균은 3이고 모분산 편차를 적으면 3분의 8 6등 3분의 8 이렇게 되겠죠.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표본 평균이 나올 거고 이걸 X바라고 읽어. X바. 그러면 여기서 n이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X바, 표본 평균. 이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평균은 얘들아 아까 뭐라고 했다고? M이라고 했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M이 뭐? N분의 2분의 시그마를 곱하면 3분의 4 2분의 8이지. 대략적으로 합의를 해봅시다. 이게 될 것 같은데 합의는 아까처럼 똑같이 해보죠.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한다. 이미 추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원 추출이라고 해서 복원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 나열을 합시다. 이렇게 되지. 표본 평균들, 표본이 9가지가 나올 수 있고 표본 평균들을 계산을 하면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 분산 구하려면 확률 분포표로 만들어 가자고. 그때의 확률 X바가 될 수 있는 게 1일 확률 다음하면 1 나오네. 그러면 2X는 이번에 27이면 3 VX가 한타죠. 그렇죠? 뭐? X가 이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첫 번째. 공식을 외워야 되고, 그게 일반화시켜서 지금 설명하지 않아서, 그 다음 간단한, 아주 간단한데, 두 가지에 대해서 이 관계를, 이렇게 되네, 쯤으로만 설명을 한다. 그 일반화시킨 적은 한 책을 내가 본 적 없어.
그냥 이렇게 알려져 있대. 점으로만 합시다. 정리를 할게요. 지금 나오는 게 어떤 모집단이 있어. 모집단이 모 평균이 M이고 모 분산이 시그마 제곱. 표준 분산은 하지 맙시다. 여기서만 쓰면 되니까. 모 평균이 M이고 모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모 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수술을 하면 표본 평균 X바가 나올 거고 그 표본들의 평균을 X바, 그러니까 표본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쫙 나오겠지. 아주 간단한 거로 9가지 나오는데 조금 더 많아지면 또 표본이 뭐 무성하게 많아요. 점수가 많이 나와요. 그럼 그 표본들의 평균들도 쫙 나오겠네. 그것들을 다 조사를 해서 그 표본 평균의 평균, 얘 뜻이 표본 평균의 평균들의 평균을 나옵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랑 같고 모평균과 같고 VX가 얘가 뭐 표본 평균의 그 분산. 분산은 뭐가 된다? N인데 표본의 크기분의 모분산. 이게 된다. 이라는 관계가 있는데 왜? 난 잘 모르겠어. 그래야 관계가 성립할 때 알려져 있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모집단이 있는데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정규 분포.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대.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모집단. 그래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면 X가 표본 평균, 이 표본 평균도 여전히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게 알려져 있어.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가 되고? N.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죠. 이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게 알려져 있고, 그 다음 제시 내용입니다.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 X만큼 정규 분포를 따른다. 여기 N분의 N분의 시그마 제곱은 좀 이 앞뒤의 내용 그대로 땡겨서 써줍니다. 그래서 A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리고 모집단이 모평균의 모분산의 시그마 제곱의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더라도 충분히 많이 조사를 합니다. N이 충분히 크면 충분히 많이 조사를 하게 되면 X바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이게 지금 이거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닐 때도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충분히 많이 조사를 하면 표본 평균 X바는 분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고 하면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 외워야 돼요. 자, 오늘 수업 내용 중에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바꾸는 거 아까 했었고, 그 다음에 모집단에서 모평균이 M이고 모분사인 시그마 제곱의 모집단에서 크게 N의 표본을 이미 추출하면 표본 평균 X바가 나올 건데 그 X바의 평균과 분산은 이랑 관계가 있다. 모집단이 정규 분포 따르면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 내용. 이 뭐 많이 쓰는데 그냥 공식 2개야. 공식 2개. 그 다음 실제 문제는 정규 분포 해석하는 문제로 나와. 정규 분포 해석하는 건 어제 그거 계속 또 나오게 됩니다.
문제를 봅시다. 목평균이 30, 모분산이 16, n이 30이고 모분산 시그마 제곱인 16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 n이 100이라는 거네. 이미 수술할 때 EX바, 그러니까 EX바는 30, VX바는 100분의 16. 시그마 X바는 여기부터 씌운 거니까 약분은 4분의 1은 되는 거. 이제 135분 갑니다. 어느 식품회사에서 생산되는 빵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200,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른대. 그러니까 어느 식품회사에서 생산되는 빵 한 개의 무게, 빵 전체는 정규 분포를 따른대. 평균 200, 표준 편차가 10인. 모집단은 정규 분포를 따르다. 평균이 200,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표준 편차가 10이야. 분산은 11제곱이야. 여기서 어떻게 하냐고? 이 회사에서 생산된 빵 중에서 100개를 수출을 합니다. 여기에서 100개만 수출을 하는 100개의 빵, 100개 빵의 무게의 평균 100개를 수출할 때 표본 평균 X가 100개 빵의 무게의 평균 표본 평균 표본 평균은 여전히 정규 분포를 따르겠지. 평균이 얼마? 분산은 100분의 10의 제곱. 그러니까 1. 이게 되겠네. E X바 V X바 시그마 X바 그러나 E X바가 200이고 V X바는 1이고 시그마 X가 1 이렇게 되겠네. 그렇지? X바는 정규 분포 200 따르네. 질문이 T X바가 20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네. 얘는 표준화시키면 뭐분의 X바 마이너스 200 X가 아니라 X바니까 X바 마이너스 200 양들을 어떻게 하고 200 나누고 200 빼고 1을 나누면 T X바 마이너스 200 나누기 1 표준화니까 200 2 마이너스 200 나누기 1 T 얘가 뭐가 되고 Z 표준화니까 얘는 2보다 크다 나왔습니다. 얘는 7, 2. 그래서 필셋의 3번은 포장하면 될 것 같고 필셋의 4번 갑시다. 어느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의 용량은 평균이 150,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라고 한다. 이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음료수 100개를 이미 수출하여 그 표준 평균을 X바라고 하자. X바가 149와 151 사이의 비율을 구하래. 일단 모집단이 있대. 모집단 정규 분포를 따르자네. 음료수의 용량을 모집단이라고 하고 얘들아 뭐 금방? 네? 제곱. 여기서 몇 개를 뽑자고? 100개를 뽑자. 표본 평균 X만은 여전히 정규 분포를 따르지. 평균이 얼마? 콤마. 분산은 뭐분의? 5의 제곱 주시고. 그러니까 4분의 1, 2분의 1은 제곱. 4분의 1이면 반드시 이렇게 쓰라. 그래야 실수를 안 한다고 했어. 표준화 공식까지 써놓고 합시다. Z는 뭐분의? X바. 질문은 T X바가 149보다 크거나 같고 15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래. 그대로 적용을 하면 제근에 뭘 빼고 149에서 150을 빼고 2분의 1 가운데 건 Z가 될 거고 151에서 150을 빼고 나누기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얘가 얼마? 얘가 2. 마이너스 2.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하라.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할래? 를 해서 어느 비행기 탑승객의 지의 무게는 평균이 18이고 표준 편차가 4인 정류 분포를 따른다. 이 탑승객 중에서 N명을 이미 추출할 때 표준 평균 X바가 17 이상 19 이하의 확률이 0.8664다. N 값을 구하라. 모집단이 그 지의 무게를 성질을 조사를 했더니 평균이 얼마이고 18이고 표준 편차가 4인 무게는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게 모집단이고 여기에서 크기가 얼마인? 그냥 N이라고 합니다. N을 추출을 하고 표본 평균 X바를 조사를 하면 이 X바도 여전히 정규 분포를 따를 거고 평균이 뭐이고? 그리고 n분의 4의 제곱을 따르겠네. n분의 4의 제곱을 루트 n분의 4 전체 제곱. 그래서 여기까지 표준화 시킵시다. z는 뭐분의? 루트 n분의 4분의 이렇게 되겠네. 일단 됐어. 위기계적으로 일단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질문이 확률 이 x가 표본 평균이 17 이상 17 이상 19 이하일 확률이 0.8664래. 그래서 이걸 표준화 적용하면 마이너스 18하고 나누기 분배분의 4 되겠는데 t 루트 n분의 4 17 마이너스 18 빼고 나누기 분의 4 다음에 또 뭐가 되고 z 루트 n분의 4분의 19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겠네. 얘가 0.8664 계산을 하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 z 얘는 루트 n 근데 이 값이랑 이 값이랑 똑같이 9만 마이너스 플러스야. 그러니까 0이고 마이너스 4분의 루트 n부터 4분의 루트 n 이 부분의 면적이 얼마라고? 0.8664야. 됐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의 면적은 뭐가 되니까? 4, 3, 3, 2 이런 설마 단가 대칭 보이죠? 0.433이야. 그럼 얘 값이 얼마여야 될까? 0.433이 1.5가 돼. 2분의 3이 돼. 4분의 6이 돼요. 루트 n이 얼마? 6, n. 이게 목평균의 추정 전까지 지금 설명을 한다.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 어디다 정리하고 하면 좀 184. 그럼 여기 중간중간에 있지? 여기 있다가 이걸 결국 이 챕터에서 설명하고 나는 것들이 모집단이 있는데 거기서 n이 표준을 이리 추출하면 표본 평균이 나올 거다. 그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목평균하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모분산이다. 여기 있는 내용 이 구조를 암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다 끝냈으니까 끝내고 집에는 언제 갈지 모르겠고 바쁜 거야지. 그래도 바쁜 거야. 내일 불러야겠어. 오늘 일단 하고 내일 불러서 같이 이거 불러줘야지. 이거는 안 하면 집에 가서
절대로 안 하셔야 됩니다.